이곳 용강서원은 남명 선생님이 가장 아끼시는 동강 선생께서 설립한 곳으로서 아마 이 용강서원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수면, 특히 지수의 성산마을의 많은 부자들의 자제들도 이 용강서원에서 공부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용강서원이 오늘날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의 하나의 중요한 산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10일 한국경영학회에서 진주에서 LG, 삼성, 효성과 같은 창업주들이 지수초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지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진주를 기업가 정신 수도로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경영학회가 중심이 돼서 2018년 9월 5일 진주시청에서 남명사상과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대단히 큰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허건수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뿌리가 유교에 있다, 유학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연구한 결과 삼성 이병철 회장이나 그 다음에 부인의 회장 그리고 GS 허만정 회장 그리고 조성의 조홍재 회장 이런 분들의 많은 선대들이 주로 남명 조식 선생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주에서는 이런 남명 조식 선생과 그리고 진주 출양 기업인들 간의 어떤 그 정신적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이라는 말은 사실은 공자가 말한 뭡니까?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지, 영지라는 말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실제로 세대 4대 성인이지만 이분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릴까, 편하게 살까 하는 것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하셨던 분이고, 실제로 어떤 우리가 유교라고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이 공자의 뭡니까 유학 사상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 그리고 경영,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먹여 살릴까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이 중국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구나 하니까 제자가 물어보기를, 그러면 이미 백성이 많으면은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스승님께 물으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모두 다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다음 제자가 또 묻기를, 그러면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들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가르치기 이전에 일단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공자의 사상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기업인이 나오게 된 것은 아마 남명 선생의 영향이 대단히 컸다고 봐집니다. 남명 조식 선생께서는 설화에 문화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유명하신 분이 아마 강해군의 외삼촌이신 정인홍 같은 경우는 뭐 임진왜란을 진두지휘하면서 승리로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고, 또 다음으로 유명하신 분이 바로 각재우죠. 그래서 각재우는 의병장으로서 많은 의병을 모아서 남명 선생이 얘기하는 경의 사상, 즉 의를 실천하는 데 가장 모범을 보인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 용강서원을 설립하신 동강 선생님께서도 남명 선생의 가장 아끼는 제자였고, 바로 각재우와는 동서지간인 사이입니다. 결국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한 남명 선생의 많은 후학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근대 LG나 삼성, 효성 그리고 GS와 같은 기업을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보십니다. 서부경남 출양 기업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이분들이 다 유학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명문 집안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 이병철 회장의 선대께서는 남명 선생과 아주 절친이셨고, 그리고 그 선대분 중에 한 분은 남명학의 원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역시 구인회 회장 선대께서도 유학에 가장 밝으신 분이고, 허만정 선생 그리고 허준 선생 이런 분들도 다 유학자들과 깊은 교류를 했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남명 조식 선생의 경위 사상은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하나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의병 활동을 일으키거나 또는 이제 독립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시정부를 설립해서 임시정부에 많은 자금을 대었던 백산상해를 설립하신 분은 바로 백산 안희재 선생님이고, 안희재 선생은 그 이후에 백산무역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백산무역주식회사에 가장 많은 후원을 하신 분은 역시 진주의 허시 부자인 허준 선생과 그의 아들, 그리고 경주 최부자 최준 선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진주의 또 다른 사상 유학자로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어산 자락에 있는 박곡리에 있는 강자 신치자 봉자 강실봉 어른이시고, 이분의 후손들 중에 한 분이 바로 넥센타이어 KNN 회장이신 강병중 회장, 대교 강영중 회장, 이런 분들이 바로 이 박곡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지수초등학교 출신들이 많은 기업인들이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산마을의 허시와 구시 가문들의 유학적인 사상이 대단히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수초등학교 출신 기업인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은 바로 LG나 GS그룹은 이 사회봉헌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은 아마 허준 선생을 필두로 해서 허준 선생과 허만정 선생 같은 분들이 벌써 만석군이 되었을 때 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었고, 또 일신학교와 같은 현재 진주여고인 일신학교와 같은 것을 설립하는 등 주로 교육과 주로 사회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아집니다. 결국 이러한 정신들이 오늘날 이런 기업들이 오래가는 기업인으로 남을 수 있게 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에서는 바로 이 중심 사상이 바로 남명 조식 선생의 경위 사상입니다. 남명 조식 선생의 경위 사상은 태계 이양 선생과 함께 우리나라 양대 하나의 유교 사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남명 선생의 경위 사상은 바로 주역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역에 나오는 군자는 경이 직내하고 그다음 의의방외라고 했습니다. 즉 공경하는 경으로서 내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의로서 바깥을 방증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내적으로는 수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고, 외적으로는 올바른 행동에 옮기는 것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남명 선생의 칼인 경이금에 새겨진 글을 보면 내명자 경이요 외단자 의라고 했습니다. 즉 내적 수양을 통한 사회적 실천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명 선생의 경위 사상은 그의 많은 후학, 특히 정인홍, 곽지호 같은 많은 후학들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즉 의병 활동을 일으켜왔고, 그 이후에 오늘날 많은 후학들이 오늘날 많은 기업을 일으켜서 실제로 보국, 국가를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은 바로 어떻게 보면 유교에 대단히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크게 나눠 본다면 합리추구, 그리고 인재제일주의, 그리고 사업보국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이치에 맞는, 즉 이치에 부합되는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재 경영을 대단히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얻은 이유는 반드시 국가에 환원해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라는 어떤 것, 그리고 나라가 어려우면은 자기의 기업에서 본 이윤들을 사회를 환원하고 국가에 바친다는 이런 사업 보국 정신이 대단히 투철하셨던 분입니다. 효성 조홍재 회장은 특히 남명 선생과 대단한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효성그룹의 창업주인 조홍재 회장은 본관이 하만으로서 남명의 제자이자 생질사위인 대사은 조종도의 후손입니다. 조종도 선생은 1957년 정유재란 때 황석산성에서 순절한 아주 의병장으로서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조홍재 회장의 종조부께서는 바로 이 조정규라는 분인데, 이분께서는 독립운동에도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조부이신 구연호 선생께서는 구한말의 최고의 한학자로서 1910년 조선왕조가 망하자 이 망국의 한을 떨치고 낙향하여 성산마을에 귀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세상과 단절하고 오로지 독서와 그다음 구학양성, 교육과 같은 선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구연호 선생께서는 고향에서 자신의 손자인 구인의 선생을 주로 가르치고 15세가 될 때까지 한문을 직접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구인의 회장은 사서상경을 모두 다 익혔고, 구인의 회장의 머릿속에는 아마 유학사상과 남명 선생의 어떤 남명학과 같은 이런 유학적 정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GS그룹의 허씨 가문은 전통적인 유학자 집안으로서 한 명의 문과급제자와 20명의 문과급제자, 27명의 수과급제자를 낸 명문 집안이자 성산리의 만석군 집안입니다. 특히 허씨 집안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허국주라는 분이 바로 의병을 일으켜서 약 700명의 의병을 데리고 김시빈 장군 휘하에 들어가서 진주성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큰 전공을 세웁니다. 이러한 허국주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사당이 바로 성산리에 있는 관란정 정자이고, 이 관란정 정자가 오늘날 상당히 유명한 문화재로 남게 됩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하나의 중심지를 진주로 할 수 있고, 이러한 진주 내에서도 지수면 성산리가 아마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중심이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수초등학교는 많은 기업인들을 배출한 명문 초등학교이고, 또 이런 지수초등학교가 오늘날 앞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지수초등학교를 다시 리모델링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진주시에서도 지수초등학교 주변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그리고 향후 기업가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대한민국 기업가 박물관을 지금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산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의 여러 이병철 회장의 생가라든지 조홍재 회장의 생가를 서로 연결하여 기업가 정신도 함양하고 또 하나의 부자기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프로그램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마 진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하나의 부자 기운을 받는 하나의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